내년 10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목회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전국노회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합동총회가 김종혁 총회장을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파키스탄에서 거짓 신성모독 행위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성모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내년 10월 국내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른바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출범을 알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조직위원회는 세계복음주의 교회의 쇠퇴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내년 10월 국내에서 WEA 서울총회를 개최합니다.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이번 서울총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WEA는 성경을 왜곡하는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을 막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라며 오직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WEA의 창립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약 6억 명에 되는 많은 성도들이 이 WEA의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 성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오직 성의 권위 회복과 영적인 대부흥 개혁운동, 성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전 세계의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공동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된 것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주의의 쇠퇴를 막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사명, 큰 그림, 큰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정화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가져갈 때 한국교회 부족한 점, 우리의 연약한 면들이 주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화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846년 영국에서 창립된 WEA는 현재 146개국 약 6억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복음주의 연대입니다. WEA 국제위원들은 이번 서울총회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최초 개최이자 분단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 count it a privilege to come with evangelical leader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over 100 countries, to hold our next General Assembly in your country. We as a WA family are also committed to stand with you and to pray for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your country. 2025 WEA 서울총회는 살아있는 정통, 개혁적인 보수, 순전한 복음이란 슬로건으로 내년 10월 27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개최 장소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WEA의 국내 총회 개최는 앞서 지난 2014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도로 추진됐지만 한국교회 내부의 신학적 견해 차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WEA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의 교류로 비롯된 각종 논란에 대해 WEA는 설립 목적부터 WCC와 다른 복음주의 연합체로 종교다원주의나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 또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조직위는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분열을 막고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돕기 위해 소통 창구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교회들이 모여 노회를 이룹니다. 노회들이 모이면 하나의 총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노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목회 동력을 불어넣는 교단이 있습니다. 백석총회 전국 노회 순방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를 순방하며 목회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교환 총회장은 취임 당시 중점 사역으로 매달 진행하는 기도백석과 선교지를 방문하는 선교백석, 그리고 전국노회 순방과 교회 성장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백석을 꼽았습니다. 특히 교육백석은 이교환 총회장이 총회를 이루는 전국노회를 권역별로 직접 방문하며 성경교육과 전도교육 등 교회 성장에 필요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사역입니다. 이번 경기 서부 지역 순방에서 이교환 총회장은 교제인 자신에 져서 유다 사람들을 바탕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때에 먼저 지도자 한 사람을 선정해요. 노아다, 아브람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또 요셉이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그럼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내 공동체, 내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영성훈련원장이자 백석목회협력지원센터장인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도 강사로 함께 나서 목회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빡세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누림 목회를 도왔어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제가 교사로서 교역자가 없으니까 내가 담당 교역자 역할을 다했어요. 여러분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내 신분 숨기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청년들 30-40명을 전도해가지고 채웠거든요. 총회의 정책과 목회자 연금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연금 제도는 장종현 대표 총회장이 생활고 속에서 평생을 헌신해온 후배 목회자들의 은퇴 이후를 위해 제안한 정책으로 총회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철저한 준비 끝에 이번 회기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연금기금 조성위원회는 10년 내 300억 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지난 11일에는 비전 퍼레이드 데이를 개최했고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달여 만에 약정 금액 1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85%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는 문제가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개인이나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총회와 총회원과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관심과 기도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 되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백석총회 목회자들의 열정이 각자의 목회 현장으로 또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김종혁 총회장을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10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회장을 합동총회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합동총회 임원회는 논의 결과 직전 총회장도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취임이 가능하지만 한교총 대표회장이 현역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김종혁 총회장을 추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종혁 총회장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한교총 제8회 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13일 제1산정연교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익산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해 익산시 기독교 발전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순복음중앙교회 김바울 목사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 우리 사회와 교회를 흔드는 동성애 관련된 악법을 저지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에서는 이리팔복교회 김창주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마음 한뜻돼서 다시 이제 복음의 기치를 들고 열심히 이제 예수 정신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밤돼서 복음화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김창주 신임 회장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응하고 신앙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익산 지역 교회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파키스탄에서 거짓 신성모독 혐의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성모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는 거짓 신성모독 혐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규약 요구사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과 소녀, 특히 종교적 소수자를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과 강제 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소, 법률 지원, 심리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등 효과적인 구제책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가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증가했음을 경고하며 특히 네팔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을 맞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에서 네팔의 기독교 박해 상황이 공개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많은 서구인들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이 겪는 공경을 잘 알고 있는 반면 네팔 상황은 아직 덜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네팔 등 남아시아 국가의 기독교인들도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팔은 현재 힌두교 국가는 아니지만 네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심지어 집에서 쫓겨날 위협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이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4가 14일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지스타 참가업체들과 기관들은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B2C, B2B 부스에서 국내외 게임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를 상대로 다양한 신작 게임과 정보 기술을 소개합니다. 특히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300개 부스 규모로 전시관을 꾸린 넥슨은 퍼스트 버서커 카장과 프로젝트 오버킬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 지스타 현장에서는 국내외 게임 콘텐츠 업계 유명 인사들이 방문해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G콘, 코스튬 플레이 시상식, 게임 코스프레 어워드 등이 함께 열립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국영수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작년 수능보다 수험생들의 원점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로학원은 원점수 기준 정시 합격선을 서울대 경영 285점,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 각 279점으로 예측해 작년 합격선보다 2점씩 올랐습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증원 이후 치러진 첫 시험으로 N수생 수가 많은 데다 수능이 다소 쉬워서 상위권 경쟁은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만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어 상위권 학과 당락을 가를 열쇠는 탐구 영역이 주고 있다고 입시업계는 관측했습니다. 지난해 선진국으로의 합법적 이민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OECD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8개 회원국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민한 사람은 650만 명입니다.
지난해 이민자 유입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미국으로 총 118만 9,800명의 이민자를 새로 받았고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민자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2022년 5만 7,800명이었던 한국행 이민자는 지난해 8만 7,100명으로 50.9% 뛰었습니다. 이민자 유입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위기와 노동력 부족 대처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민자 유입 증가에 반대하는 여론도 각국에서 존재하며 이런 분위기가 주요 선거에까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페루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북한의 참전에 대해 세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중대한 전개라면서 세 정상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은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조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 정책팀이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산하특별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이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 관행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의도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해는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공급품을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오는 18일 유엔 총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범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중국 법원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빠르게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5에서 30, 수도권에 5에서 10, 충청과 호남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제주와 부산 23도, 대구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총회를 거쳐 선출된 주요 교단별 신임 지도부들이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사적지를 지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가 하면 전국노회 순방으로 교회 성장 노하우를 나누며 목회 동력을 끌어올리는 교단도 있습니다. 성도와 총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초심처럼 앞으로도 건강한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